안녕하세요. 10분 건강입니다. 한국인의 주식은 쌀로 몇 끼니를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흰쌀밥은 현미밥에 비해 당지수가 높은 음식입니다. 당지수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말하는데, 당지수가 높은 음식일수록 혈당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혈당이 상승하면 인슐린 작용으로 당분이 지방세포에 전달되어 지방세포가 비대해지고 체지방이 축적되는데요. 따라서 당지수가 높으면 혈당 조절이 어렵고 살이 찌며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흰쌀밥을 혈당이 덜 오르게 하는 방법과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로 흰쌀에 첨가해서 보약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보다 유용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일 먼저 혈당을 덜 오르게 하는 방법은 갓 지은 밥을 12시간 동안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찬밥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이 들어있어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저항성 전분은 전분의 한 종류로 식이섬유가 최대 90% 포함됐습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소모하고 남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축적하는데, 저항성 전분은 의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 미생물에 의해 발효됩니다. 따라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의 열량 또한 일반 전분의 절반 수준인 1g당 2kcal입니다. 스리랑카 대학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저항성 전분은 혈당을 빠르게 높이지 않아 당뇨병 환자에게 좋고 장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포만감을 지속시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폴란드 의대 연구팀이 일형 당뇨병 환자 32명을 분석했는데, 이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갓 지은 흰쌀밥과 차갑게 식혔다가 다시 데운 흰쌀밥을 각각 먹었는데요. 갓 지은 밥을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이 평균 70 정도 오른 반면에 찬밥을 데워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이 평균 49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밥의 저항성 전분 생성을 위해서는 1도에서 4도 사이에서 활발하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냉동실보다는 냉장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첫 번째 재료는 시금치입니다. 또빠이가 먹고 힘을 내는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도 비타민 A와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어 눈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 시금치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효능이 있는 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시금치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 치료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시금치는 수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생으로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하지만 다행히 끓이면 대부분의 수산 성분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밥을 지으실 때는 가볍게 데친 시금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신 후 밤에 뜸이 들 때쯤 밥 위에 올려 한 소끔 뜸을 들이면 됩니다. 양념장을 곁들이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건강밥입니다. 두 번째 재료는 흰강낭콩입니다. 흰강낭콩 100g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하루 권장량의 약 50%가 포함되어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요. 흰강낭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심장병, 당뇨병 및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흰강낭콩 100g에는 17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이는 복합 탄수화물로 에너지는 오래 지속되고 소화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체중 감량과 혈당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흰강낭콩에 함유된 단백질량은 우유의 약 7배, 소고기의 약 2배로 고단백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흰강낭콩의 하루 적정량은 30g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30일 동안 흰 강낭콩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중과 체지방, 신체 사이즈 등의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밥에 넣을 흰 강낭콩은 딱딱하기 때문에 5시간 이상 불린 후 밥을 지으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흰 강낭콩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최근에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져서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비트는 칼로리가 100g당 40kcal로 낮고 수분 함량이 높은데, 우리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과 섬유질의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므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같은 붉은색 채소인 토마토보다 4배나 높은 폴리페놀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어 고혈압,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영국 퀸메리 대학 연구팀이 18세에서 85세 고혈압 환자 64명에게 4주간 매일 비트 주스를 섭취하게 한 결과 대부분 혈압이 정상 범위 내로 회복됐다고 합니다. 비트는 하루 약 1개 정도 먹는 것이 적당하며, 생비트에는 알칼로이드라는 미량의 독성이 있어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섭취 시 주의해야 하는데요.
비트밥처럼 비트를 익혀 먹으면 독성이 사라지고 조직이 부드러워져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트에는 많은 양의 칼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이 섭취하게 되면 칼륨 과잉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트밥을 만들 때는 3인분 기준 주먹 크기 정도의 비트를 작은 깍두기 크기로 썰거나 얇게 썰어 같이 밥을 지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비트밥이 완성됩니다. 네 번째 재료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 등의 건강한 식물성 기름입니다. 올리브유는 몸에 좋은 불포와 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식물성 기름으로 이런 불포와 지방산은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당뇨와 같은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미국 과일류에선 드물게 지방이 많아 과일계 버터라고 불리며 이 지방은 착한 지방인 불포와 지방산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의 당분 함량은 약 1%에 불과해 당뇨병 환자를 위한 높은 에너지 음식으로도 추천됩니다. 아보카도는 같은 양을 먹더라도 오일로 섭취했을 경우엔 불포와 지방산이 7배나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높은 발연점으로 어느 가열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이러한 오일을 넣어 밥을 하면 밥의 흡수율을 낮춰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는데 쌀 4인분 기준에 기름을 한 큰술 정도 넣고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재료는 강황입니다. 카레의 원료인 강황은 커큐민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커큐민은 각종 성인병 등의 원인인 만성염증을 억제해주고 신경의 퇴행까지 억제하여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막아줍니다. 카레가 주식엔 인도인은 치매로 알려진 알츠하이머의 발생률이 굉장히 낮아 치매 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알츠하이머 동물 실험군에 커큐민 추출물을 주입한 결과 뇌세포를 파괴하는 물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강황의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좋지 않아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피페린 성분이 필요한데 이는 흑후추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같이 먹을 경우 흡수율이 20배나 높아졌다는 연구 발표도 있습니다. 강황밥 만드는 방법은 4인분 기준으로 강황가루 1티스푼을 넣고 흑후추 한 꼬집 넣어 밥을 하면 완성됩니다. 여섯 번째 재료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도 일반적으로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인데요. 최근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발표된 녹차 분말 첨가가 살밥의 항산화 활성 및 물성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밥을 지을 때 녹차물 밥을 할 때 사용하는 물에 녹차 분말 3g을 푼 양을 넣었더니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성분이 일반 밥에 비해 40배가 증가하고 항산화 활성도도 가장 활발했다고 합니다. 또한 식감 변화에서도 녹차밥과 일반 밥 간의 차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녹차의 폴리페놀 성분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심혈관 건강에 치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치매 예방 노화 방지에 효능이 있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식후 혈당 상승 및 종양의 발생도 억제하는데요. 실제로 미국 렌슬레어 연구소에 따르면 녹차가 항암 단백질 P-53의 수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녹차밥을 만드는 법은 쌀 1인분 1컵에 녹차 분말 1티스푼을 넣고 평소에 지으시던 대로 지으시면 됩니다. 혹은 녹차 티백을 우린 물로 지으셔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재료는 바로 소주입니다. 일반적으로 밥 지을 때 술을 넣으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쌀 100g에 현미를 30% 비율로 첨가한 뒤 한 그룹은 순수한 물 120ml를 다른 한 그룹은 물 100ml와 소주 2잔 10% 발효 알코올 정도의 농도를 넣어 밥을 짓게 했는데요. 그 결과 알코올을 넣은 현미밥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순수한 물을 넣은 밥보다 17% 많았습니다. 폴리페놀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완화해 심혈관 질환이나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성분인데요. 소주가 섞이면 끓는 점이 낮아져 밥이 더 빨리 익는데요. 현미의 거친 식감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잡곡밥이 더부룩한 분들께도 좋은 선택입니다. 소주밥을 만드는 법은 현미를 섞은 쌀 2인분 기준에 소주 한 잔을 넣고 평소에 지으시던 대로 지으시면 됩니다. 취기가 오르거나 술 냄새가 날까 걱정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알코올은 밥을 짓는 과정에서 휘발되기 때문에 취기나 밥맛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흰쌀밥에 흡수를 늦춰 혈당을 덜 올리는 방법과 간단하게 건강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밤에 밥을 지어서 냉장고에 보관한 후 내일 아침부터 혈당을 덜 올리는 건강한 밥을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